저보고 이제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체납자분이 뭐 아는 동생이라는 분을 데리고 왔는데 뭐 아, 그래요? 한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구나. 저랑 이제 1대1로 얘기를 또 딱 하는데 그때는 약간 협박조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좀 알아보셨더라고요. 알아보셨는데 이 공매 어차피 명도도 힘들지 않느냐, 이게 명도 소송하면 결국에 나가게 되신다 하니까 또 옆에 그 동생이라는 분이 뭐 그건 경매고 공매는 또 다르고 내 앞으로 된 빚을 청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앞으로 아무리 걸어봐도 못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막말로 이 집을 다 부셔도 나한테 뭘 못 받을 거다. 그 단기간에 수십 번 또 폐차를 하면서 이 공매로 또 포지션 잡아서 거기는 그러면 하루에 4개 받았는데 뭐 하나는 취소했고 3개 받았다. 그때 또 마침 학교 일도 바쁘셨다고 했는데 네, 뭐 정신 없었지만 네네네. 그 사이에 또 명도까지 여기는 낙찰받고 좀 찾아왔어요? 네네. 처음에 일단은 이제 여기 낙찰을 받았고, 낙찰을 받자마자 저는 이제 그날 당일날 바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찾아와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따님이 계시더라고요. 따님이 계셔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따님이 아니고 체납자 본인이나 부인분이 왔으면 쉽게 안 가르쳐 줬을 것 같긴 한데 따님이 계셔가지고 연락처도 다 받았고 따님한테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따님이 뭔가 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인차 한 번 더 했는데 대항력 미상으로 돼 있는 대항력 임차인 이분 성함을 말씀드려서 누구냐 하니까 또 어머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 다 확인을 받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인이다라는 심정이 있었는데 따님 얘기로 확인이 된 거네. 그렇죠. 성함을 말해주니까 자기 엄마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락처를 다 받아가지고 바로 체납자 본인이랑 부인이랑 두 분 다 연락을 해서 그럼 낙찰받고 얼마 만에 지금 명도한 거죠? 딱 2달 됐네요. 딱 2달 만에 명도한 거면 엄청 빨리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체납자한테 통화했을 때는 부딪힘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분들도 갑자기 상황을 당했는지 저한테 통화를 했을 때 그렇게 호의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뭘 또 모르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막 전입도 빼준다고 했었던 데가 여기인가? 여기서 처음에 말했을 때는 본인들이 전입을 좀 빼주셔야지 제가 대출이 나오네요 하니까 처음에는 그분들도 이제 너무 빨리 낙찰이 돼버리니까 호의적인 느낌이었는데 통화를 한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간 이제 태도가 바뀌시더라고요. 바뀌시는데 전입도 빼줄 수 없고 저보고 이제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체납자분이 뭐 아는 동생이라는 분을 데리고 왔는데 뭐 그래요? 한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구나. 저랑 이제 1대1로 얘기를 또 딱 하는데 그때는 약간 협박조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좀 알아보셨더라고요. 알아보셨는데 이 공매 어차피 명도도 힘들지 않느냐, 이게 명도 소송하면 결국에 나가게 되신다 하니까 또 옆에 그 동생이란 분이 뭐 그건 경매고 공매는 또 다르고 그리고 막말로 이제 그분 말로는 자기 앞으로 이미 빚이 많다. 약간 좀 다 알아보고 오셨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내 앞으로 뭘 걸어도 내 앞으로 된 빚을 청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앞으로 아무리 걸어봐도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월세 같은 걸로 소송을 걸어도 못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막말로 이 집을 다 부셔도 나한테 뭘 못 받을 거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런 거를 같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오히려 저는 보통 이걸 걱정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제 저는 또 알아봤고 그래서 저보고 500만 원을 달라고 하시길래 좀 강하게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소송을 해야겠다. 아예 이분이 이제 나갈 마음이 없으니까 물건 어떻게 보면 3개 중에 다 명도를 해야 되는데 2개는 배당금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기보다 아예 신경 안 썼습니다. 아예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 물건 때문에. 소송 이거 알아보느라고. 이 2개는 내가 적어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마지막에는 나갈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신경은 썼지만 제쳐둔 감이 있었고 이 물건에 완전 올인을 하면서 소송에서 알아본 게 이제 내용 증명부터 썼죠. 내용 증명부터 써가지고 그 이제 막 양식들을 옛날에 경매책들 있던 거 안 있던 거 다시 찾아가지고 읽어가지고 내용 증명도 한 2번 내용 증명도 보내고 내용 증명 보낸 뒤에 점유이전 가처분을 또 이제 하는 걸 일하다가 와서 퇴근하고 하루 종일 또 이제 점유이전 가처분도 어렵더라고요. 그 물건의 속가를 해야 되는데 이 속가의 의미도 모르겠고 계산해가지고 하면서 점유이전 가처분도 인터넷 소송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법원에서 판사님이 이걸 수정해라 하면서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렸네요. 걸렸지만 나름 빨리 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점유이전 가처분도 제가 이걸 수정받고 하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걸 하면서 또 바로 명도 소송도 같이 2개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2개 동시에 진행하니까 점유이전 가처분 하신 분이 명도 소송을 했는데 점유이전 가처분을 왜 했느냐 이런 또 판결물이 나와가지고 뭐 이유를 적으라길래 제가
아 여기 동생분을 만났는데 500만 원을 달라 하는데 저 협박을 당해가지고 막 그걸 양식도 잘 모르겠고 구구절절 적어가지고 이분들이 아마 다른 사람 체입자 나가지고 명도 소송하는데도 날 방해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니까 또 수락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유이전 가처분은 생각보다 빨리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게 점유이전 가처분이 이게 장점이라 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사가는 그 주간에 제가 이제 결정문이 와가지고 이분한테 그걸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분이 명도 소송이랑 점유이전 가처분을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는 느낌이긴 해도 거의 저는 이제 캡처를 따가 보내가지고 다음 주 문 따라서 가겠다. 점유이전 가처분도 결정문, 들어가니까. 결정문을 제가 아예 보여주면서 점유이전 일단 여기 가처분은 났다. 이제 그 법무사님이랑 저 이제 약속 잡아가 여기 이제 문 따로 들어온다.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문 따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을 부실 수도 있다. 아예 부셔버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나한테 비번을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또 그나마 있었던 게 따님이 이거를 아는 거에 대해서 내용 증명도 보냈을 때 엄청 기분 나빠하셨고 딸이 그렇죠. 또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보통 낮 시간대 오니까 두 분은 일을 하시거든요. 딸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압박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낮 시간대 문 뚫고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딸이 있을 때 그럴 것 이것도 또 같다는. 약간 마음 아픈 건 있었는데 가장으로서 힘들게 됐는데 딸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적용을 해가지고 명도 소송 했으면 진짜로 한 6개월씩 걸렸을 그렇죠. 근데 점유이전 가처분은 제가 소송을 들어가고 한 달 안 돼서 집행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이 나서 또 찾아보니까 이제 그분이랑 약속을 잡고 열쇠공을 데리고 오고 증인 한 명 더 데리고 와가지고 문 따고 들어오면 되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집안에다 이제 그거 점유이전 못한다는 안내장을 이제 게시문을 붙이러 오기 전에 이제 그 사항을 제가 다 안내드렸죠. 문 따고 들어올 거다 하니까 그분이 그럼 이사갈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서 결정문 개고장이 딱 나면 그거를 2주 안에 집행을 안 하면 그게 또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 안에 무조건 이사를 나가시라 하셔가지고 취소되기 이틀 전인가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와, 그래서 빨리 된 거구나. 네. 보통 취소되더라도 보통 나가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끝까지 안 나가시면 이제 저 다음 주나 연가를 써가지고 아예 이제 문 따고 들어오려고 아예 계획을 잡고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됐구나. 고민인데. 야, 훌륭하네요, 선생님. 이것도 야, 선생님 계속 고민된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지금 눈빛이 너무 근데 지금 이것도 딴 사람 같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이것도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저는 이걸 또